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식물의 생활,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쪽과 13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6쪽과 7쪽입니다. 모두 교과서가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교과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분류하려면 일단 식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식물을 채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이런 식물을 채집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한번 직접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째깍째깍 흐르고 있어요. 모두 다 잘 말해보았나요? 그럼 이런 식물을 채집할 수 있는 곳, 뭘 대답했어요? 대부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학교 하단 있죠. 학교 하단에서도 볼 수 있고요. 사실 길을 가다 보면은 나무도 많죠. 길을 가다가 있는 나무에게서 혹은 여러분 산에 갔을 때. 근데 이런 식물을 채집할 때 그러면은 내가 나뭇잎을 관찰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나뭇잎 다 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필요한 만큼만 채집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바닥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다면 그걸 떨어진 잎을 채집하는 게 가장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꽃, 잎, 줄기, 열매, 뿌리죠. 근데 우리 이번 시간에 목표가 뭐예요? 그죠?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죠. 잎의 생김새. 그러면 우리도 역시 여기서는 뭐에 따라서? 잎, 그죠?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만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분류하기 위해선 이런 가위, 바구니, 돋보기 이렇게 번호 붙인 게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지금 아마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식물의 잎을 채집하여 잎의 윗면에 번호 붙임딱지를 붙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1번은 조금 생략하고요. 2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잎의 생김새를 관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잎이 없죠. 그래서 관찰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잎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인데요. 이 잎은 뭘까요? 교과서가 펴있으면 알겠죠. 얘는 소나무예요. 이건 뭘까요? 우리 많이 봤죠. 얘는 바로 은행나무 잎입니다. 얘는 더 많이 봤어요. 우리 손모양. 그죠? 이거는 단풍나무잎. 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무슨 풀이죠? 토끼풀입니다. 마지막은 많이 볼 수 있는 강아지 풀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PPT로도 보여주지만 여러분 교과서에도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토끼풀, 강아지풀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실험 관찰 6쪽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잘 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선생님 본 거랑 글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먼저 그림에서 보여줬던 순서대로 소나무를 먼저 봤더니 소나무는 바늘처럼 잎의 끝이 뾰족한 두 부분이 있고 잎은 한 곳에 두 개씩 뭉쳐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은행나무는 잎은 무슨 모양이냐면 이렇게 부채 모양처럼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갈라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잎의 끝은 물결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풍나무는 우리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죠. 잎은 손바닥 모양이고요. 깊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잎의 끝은 이렇게 뾰족뾰족하면서 가장자리는 약간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끼풀도 우리 많이 알아요. 토끼풀로 이렇게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토끼풀로 뭘 만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어떻게 만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잎이 한 곳에 몇 개씩 나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났고요. 잎의 끝은 약간 동그란 모양이고요. 얘도 역시 잎의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약간 톱니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아지 풀인데요. 강아지 풀은 잎이 이렇게 긴 편이에요. 그리고 잎맥은 이렇게 나란하게 되어 있고요. 잎의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털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고, 선생님 저는 이 중에 하나만 썼어요 하면은 물론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소나무는 잎의 끝이 뾰족하다. 은행나무는 잎이 부채 모양이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썼어도 괜찮아요. 내가 관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저는 제가 쓴 거랑 선생님이 보여준 것도 조금 더 보충하고 싶어 하는 친구는 잠깐 지금 영상을 멈추고 조금 더 보충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볼까요? 교과서 12쪽입니다. 우리 이제 2번까지 냈고, 그럼 3번 잎의 생김새에 따른 분류 기준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럼 잎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과서 13쪽 우리 여기 잎 모양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전체적인 모양, 끝 모양, 가장자리 모양, 잎맥 모양 등 생김새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잎은 전체적인 모양이나 뭐 모양이 손 모양이든지 동그란 모양이든지 끝 모양이 뾰족한지 혹은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지는 알겠는데 잎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여기 옆에 보면 조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잎에서도요 이렇게 잎도 조금 모양이 나눠요. 잎 전체를 잎이라고 할 때 여기 잎자루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을 잎자루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잎자루 부분을 제외하고 잎이 있는 부분 이렇게 잎몸이라고 하는데요. 잎에서 선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잎맥이라고 하는데요. 잎의 앞면과 뒷면을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혹시 이런 모양들 같은 게 보여요? 이런 모양들을 지금 잎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잎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체적인 모양, 그죠? 끝 모양, 가장자리 모양, 잎맥 모양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럼 3번 문제는 한번 해결을 해봤는데, 그럼 4번 잎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잎의 개수, 잎맥 모양, 잎의 전체 모양, 예쁜 모양. 내가 좋아하는 식물의 잎의 끝 모양. 그럼 잎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잎의 개수는 어때요? 적합할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죠. 얘는 누구나 동일한 기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잎맥 모양은 어떨까요? 잎맥 모양 역시 적합하겠죠. 자, 그 다음 잎의 전체 모양은 어떨까요? 맞았어요. 잎의 전체 모양도 적합해요. 모양에 따라서니까. 근데 내가 이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할 때는 예쁜 모양은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식물의 잎은 적합할까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얘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잎의 끝 모양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때요? 끝 모양은 뭐 뾰족하다, 뾰족하지 않다. 이건 누가 봐도 뾰족한 거이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물의 잎을 적합한 분류 기준으로 직접 분류를 한번 해보자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분류 기준 세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러면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할까? 뾰족한가?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잎맥이 나란한 모양인가? 잎맥이 나란하다는 거 말 그대로 우리 나란하게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쭉쭉 되어 있는 걸 나란하다고 표현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물처럼 이렇게 조금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나란하지 않다고 표현해요. 나란한 건 말 그대로 우리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할 때처럼 쭉쭉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교과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때요? 끝 모양이 뾰족한 거는 뭐예요? 소나무와 강아지풀과
단풍나무 잎은 끝이 좀 뾰족해요. 그렇지 않은 거는 어때요? 토끼풀과 은행나무, 얘는 약간 둥글둥글하죠. 두 번째,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길쭉한 건 뭐예요? 그죠? 소나무랑 강아지 풀만 길쭉하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톱니 모양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단풍나무니까 토끼풀은 톱니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관찰 7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준을 이용해도 좋고요. 인맥을 여러분이 봐도 좋아요. 인맥이 나란한가?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모양을 아까 떠올려 봐도 돼요. 선생님 아까 단풍나무 뭐라고 그랬어요? 손 모양인가?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그럼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멈추고 7쪽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해보았나요? 선생님 하는 거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긴 해요. 선생님은 잎의 모양이 선생님 오타 했어요. 잎의 모양이 손 모양인가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나눴을 때 잎의 모양이 손 모양인 거 뭐밖에 없었어요? 그죠? 단풍나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로 넣었어요. 그리고 또 쉽게 생각해서 잎의 개수를 선생님이 봤어요. 잎이 한 개인가? 잎이 한 개 있는 거는 무엇이 있었어요? 잎이 한 개 있는 것도 그럼 기준으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잎이 하나만 있는 거는 강아지풀, 단풍나무, 은행나무는 하나였고요. 나머지 소나무와 토끼풀은 2개 있고 3개 있는 거였어요. 이건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고요. 여러분이 인맥을 해도 돼요. 나란한 모양의 인맥이 있다. 혹은 그물 같은 모양이 있다.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잎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얘기했던 인맥이 나란한가. 그 다음 우리 어떤 잎의 모양 할 때 잎몸과 더불어서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입자루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잎에 입자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잎맥이 나란한가 혹은 입자루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에 선생님과 다른 분류 기준을 했다면 잎이 한 개인가?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죠. 그죠? 대신 근데 중요한 거 기준은 어때요? 누구나 적용해도 동일한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잎의 크기가 큰가 작은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잎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는 사람마다 크다 작다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기준이 명확한 걸 여러분이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잘했고요. 오늘은 잎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든가 끝 모양이라든가 가장자리 모양, 잎맥 모양 등 생김새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뭐가 가능하다? 분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분류 기준은 누구나 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객관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분류를 왜 하는 걸까? 분류를 하게 되면 식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했나요?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